2019년 7월 러시아와 중국이 합동으로 장거리 비행 훈련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훈련 도중 러시아 군용기 한 대가 우리나라 동해 영공을 무단으로 넘었습니다. 한국 전쟁 이후 최초의 영공 침범. 우리 공군은 즉각 전투기를 출동시켰습니다. 러시아 군용기를 향한 360여 발의 경고 사격. 독도 주변으로 3국이 대치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When you look at the map of the world and you look for areas of potential conflict, of course there are several, but the one that stands out is your neighborhood. 한반도 주변 해역은 이미 분쟁의 바다가 되었습니다. 지난 2018년 12월 동해상에서 어선 구조 활동을 펼치는 우리 군함 위로 일본 초계기가 나타났습니다. 우리 군함을 향한 위협적인 저공 비행. 당시 한일 양국은 설전을 펼치며 논쟁을 이어나갔습니다. 해양을 둘러싼 주변국들과의 경쟁 구도는 점점 더 격렬해지고 있습니다. 바다 위, 불분명한 경계선 위에서의 양보 없는 싸움. 강대국들이 주도하는 진영 논리를 넘어선 국가 대 국가 간의 전략적 경쟁이 우리나라 삼면 바다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상시적인 분쟁 구도 속의 한반도. 우리가 갈 길은 어디일까요? 동아시아 국가들은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그런 어떤 그 어정쩡한 회색지대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미중만을 행위자로 해서 단순한 냉전식의 대립구도로 예상하기에는 복잡한 사정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확실한 우방도, 완전한 적도 없는 신냉전시대. 회색빛 바다 위에 해양을 둘러싼 패권 지도는 다시 그려지고 있습니다. 중국을 비롯한 6개 국가 사이에 위치한 남중국해. 태평양과 인도양을 잇는 해상 물류 중심이자 미국과 중국이 해양 패권을 두고 치열하게 대치하고 있는 군사적 요충지입니다. 2018년 9월 두 나라의 대치 상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남중국해 해역에 미국의 구축함이 진입하자 중국 측은 미 구축함에 접근해 해당 해역을 떠나라고 경고했습니다. 두 구축함 사이의 거리는 불과 41m. 충돌 직전에 아슬아슬한 상황까지 간 것입니다. 미국은 동맹국들과 함께 중국 압박 전략을 펼치려는 모양새입니다. 한국을 찾은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중국을 견제하는 말로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China is using coercion and aggression to systematically erode autonomy in Hong Kong and assert maritime claims to the South China Sea that violate international law. 냉전 종식 이후 전 세계의 바다는 미국의 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은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세계의 경찰을 자처하며 국제 해양 질서를 주도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급부상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해양 패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2011년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정책을 발표합니다. 아시아로의 회귀, 피벗 투 아시아입니다. We will allocate the resources necessary to maintain our strong military presence in this region. The United States is a Pacific power, and we are here to stay.
미국의 아시아로의 회귀 정책 이후 중국은 더욱 공격적으로 해양 팽창 전략을 펼쳐나가기 시작합니다. 남중국해 난사군도에 있는 산호초와 암초지대를 점령해 그 위에 인공섬을 조성하고 항공기 활주로, 레이더 기지, 항만 시설 등을 구축했습니다. 남중국해 곳곳을 군사 기지화한 것입니다. 또한 최신 무기를 앞세워 대대적인 군사 훈련을 실시하며 미국과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중국은 최근 10년 사이 그 어느 때보다 공세적으로 남중국해에서의 영향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在实现中华民族伟大复兴的奋斗中，建设强大的人民海军的任务，从来没有像今天这样紧迫。 해양 진출을 향한 중국의 야심은 어디까지일까요? 시진핑 주석의 중국몽 전략에서 중국의 꿈을 엿볼 수 있습니다. 중국은 어느 정도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고 있나요? 영향력의 범위가 곧 중국몽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중국의 꿈이죠. 시작은 남중국에 시작하는데 일단 남중국해를 장악해가지고 안전한 자기의 바다를 만들었을 때 이것을 통해서 미주 대륙을 제외하고 그리고 대서양을 제외하고 나머지 전 세계를 본토를 중심으로 연결시키는 게 꿈이라고 생각하면 그 범위가 맞을 겁니다. 중화민족의 부흥을 꿈꾸는 중국몽. 그 시작에 남중국해가 있습니다. 중국은 남중국해의 9개의 해상 경계선을 그은 후 그 안쪽 바다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남중국해를 차지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Look at it from the Chinese perspective. If you look at a map from China looking out into the world, into the Pacific, what the Chinese see in front of them from their perspective, you mentioned the nine-line dash, they see the nine-line dash as a wall in front of them. I mean, it's made up of islands, Japan, Indonesia, Taiwan. And they see that wall as blocking them from coming out into the world. And so they need to control the space between them and the wall, and then they need to be out into the whole of the Pacific. 세계 해양 질서를 주도해온 패권 국가 미국. 대륙에서 해양으로 해양 대국을 꿈꾸는 중국. 각자 진영을 구축하려는 강대강의 대결. 세계는 미중 패권 경쟁의 그늘 아래 놓여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주변 국가들에게 자신의 색을 분명하게 드러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We need to meet the growing challenges posed by China to keep peace and defend our interests in the Indo-Pacific and globally. It will require a whole-of-government effort, bipartisan cooperation in Congress, and strong alliances and partnerships. 미국을 중심축으로 하는 비공식 안보 협의체 쿼드. 사실상 미국이 주도하고 호주, 인도, 일본이 참여한 중국 견제 협의체입니다. 미국은 쿼드 플러스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동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중심축으로 하는 신실크로드 전략 1대1. 거대한 경제 블록을 형성하는 1대1로 전략에 우리가 적극 참여하길 바라는 것은 중국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미중 패권 경쟁, 그 중간에 낀 우리는 선택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양쪽으로부터 한국도 그렇고 다른 지역 국가들한테 우리 편으로 손을 들고 들어오라라는
그런 압력들은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요. 쿼드나 그다음에 쿼드 플러스가 어떤 특정 국가를 배제하는 식의 안보 협력에 대해서는 곤란하다. 한국은 그런데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게 지금 현재 정부의 입장이고, 미중 사이에서 한국이 중간에 끼어 있다라는 점을 생각해보고 또 미중 사이에서 한국이 어느 한쪽으로 기우는 게 과연 한국의 국가 이익에 맞는가? 다도의 최남단에 자리한 섬 거문도. 인구 2천여 명이 살고 있는 평범한 섬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현재 우리 상황과 맞닿아 있는 역사의 흔적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예, 여기가 영국군 수병들이 잠들었다는 영국군 묘지입니다. 섬과는 어울리지 않는 이국적인 묘비. 묘비에는 찰스 델리 보이라는 이름과 17이라는 나이, 그리고 사고사로 사망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17의 어린 수병이 어떤 이유로 한국의 외딴 섬에 묻힌 걸까요? 1885년도에 최초로 침범한 곳이 거문도입니다. 거문도에서 2년간 주둔을 영국군이 하면서 병사나 사고사로 9명 정도가 사망을 해서 이 자리에 묻힌 곳이 영국군 묘지입니다. 영국군의 주둔 흔적은 섬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초등학교 자리가 과거에 1885년도에 영국 함대가 3척이 주둔할 당시의 병사들 막사가 있었습니다. 1885년 3월 1일부터 1887년 2월 5일까지 약 2년간 영국은 거문도를 불법 점령합니다. 적게는 200명에서 많게는 800여 명의 영국군이 섬에 주둔하며 거문도 전체를 요새화했습니다. 그런데 영국군은 왜 하필이면 한반도 남쪽의 이 작은 섬을 점령한 것일까요? For the British, though, you have to put it in the context of the decade that it happened in. We call it the Great Game. This massive confrontation between Russia and Britain. So again, when you look at the map, you see up from Komodo is Vladivostok. If the Russians had both the Vladivostok port and Komodo port, they can control all the seas around it and push the British away. It was the best spot. That's why they chose it. 당시 영국 정부는 일본 나가사키에 주둔 중이었던 해군 함정에게 거문도를 점령하고 이후 상황을 보고하라는 명령서를 내립니다. 거문도를 점령한 영국군은 섬 곳곳에 포대를 설치했습니다. 부동항을 얻기 위해 남하하려는 러시아 함대를 견제하기 위한 최적의 장소가 한반도의 남쪽 섬 거문도였던 것입니다. 러시아와 영국 두 패권국의 대립 사이에 낀 채 한반도는 본격적으로 세계 해양 패권 경쟁에 편입되기 시작했습니다. 해양 패권에 대한 인식도 대응 방식도 전무한 채 국제 질서의 소용돌이 속에 들어가야 했던 한반도.
우리는 지난 역사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나가사키는 원래 이제 해양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런 해양 열강들의 구도 속에서 우리가 대응책이 없이 한쪽에 개출을 써가지고 또 한쪽에 편을 들어가지고 대응하는 아주 소극적인 방식, 수동적인 방식의 해양 공간 질서에 편입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해양 열강들의 패권 경쟁은 미국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세계 2차 대전 이후 아시아 태평양의 안보와 질서는 미국의 영향력 아래 안정되게 유지되어 왔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미국과의 굳건한 동맹 체제를 유지하며 단순 명료한 해양 안보 전략을 펼쳐왔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부상은 국제 질서의 대전환과 함께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해양 동맹 체제의 변화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삼면 바다에서는 장소도 이유도 상대국도 서로 다른 해양 분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쪽에 손을 잡는 단일 전략으로는 더 이상 우리 주변 해역의 해양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할 수 없습니다. 각각의 해양 분쟁마다 서로 다른 전략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이 불분명한 회색의 바다에서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능동적으로 찾아내야 할 시간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만 또 이면에는 이제 상시적이면서도 아주 다원화된 이런 분쟁들이 해양 공간을 둘러싸고 일어나고 있다. 19세기에 대비되면 훨씬 더 우리가 주체적으로 능동적으로 해양 공간의 분쟁에 이렇게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여지가 있다고 이렇게 봐야 되고. 다원화된 분쟁을 적극 이용해 해양에서의 힘을 찾으려는 나라 일본입니다. 지난 2월 22일 일본 시마네현 삼엄한 경계 속에서 무언가 준비가 한창입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도 불구하고 열린 행사, 바로 다케시마의 날 기념식입니다. 우리 제작진의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이들. 잡아 죽인다. 그러게는 오마라. 뭐よく皆さんの意見を聞きたいと。意見は一つやないか。一つや。その国やない。日本の領土返さないかんやないか。逆だと言うお前。何を言うてんの。 시마네현에서는 지난 2006년부터 16년째 매년 다케시마의 날 기념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스가 정권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이번 행사. 현장에는 시마네현 지사와 전 일본 방위상 등 주요 인사들이 참여했습니다. さて、竹島は我が国固有の領土でありますが、これまで60年以上にわたり韓国に不法占拠されたまま今日に至っております。他方、最近の韓国側の動きを見ますと、複数回にわたる竹島周辺海域での防衛訓練など、竹島の占拠を既成事実化しようという動きが続いております。一刻も早く竹島返還の実現と主権の一層の強化に政府とともに取り組んでまいる所存です。 한일 해양 경쟁의 바로미터가 되는 곳, 독도. 우리 해양 경비대가 24시간 지키고 있는 대한민국의 영토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사흘에 한 번꼴로 순시선을 보내 호시탐탐 독도 앞바다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역사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65년 이후 거의 30년 정도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말하지 않았던 일본이 93년에 갑자기 독도는 일본 영토라는 말을 일본 정부가 나서서 되풀이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1년 후인 94년에 유엔 해양법이 이제 제정된다. 유엔 해양법 협약 발효 이전에는 자국 연안으로부터 12해리까지만 영해로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1994년 새로운 해양법은 자국 연안으로부터 200해리까지를 배타적 경제 수역으로 규정합니다. 이때를 기준으로 일본이 독도를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난 2018년 독도 주변 해역을 둘러싸고 잠재되어 있던 한일 간의 갈등이 폭발했습니다. 일본은 한국 해군 구축함이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를 향해 공격용 레이더를 가동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한국은 구조 활동을 벌이고 있던 우리 해군 구축함에 일본 초계기가 위협 비행을 했다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당시 일본 초계기와 우리 군함의 최근접 높이는 150m. 유례없는 도발 행위였습니다. このような事案が発生したことは極めて遺憾であります。引き続き韓国側に再発防止を強く求めるとともに 일본은 더 이상 사실을 왜곡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우리 함정에 위협적인 저공 비행을 한 행위에 대해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동해를 둘러싼 한국과 일본의 분쟁은 더욱 격화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 사이에 민감한 수역에서 군사적 대치를 할 수 있다는 새로운 가능성이 출현한 거거든요. 이런 어떤 그 양상은 우리가 냉전 시대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고 최근에 본 적도 없었던 전혀 새로운 양상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동해 지정학이 새로 탄생한 것이다. 동중국해 남서부에 위치한 센가쿠 열도. 현재 일본이 시료 지배를 하고 있는 곳으로 중국과 일본 간의 영유권 다툼이 뜨거운 곳입니다. 지난 2012년 일본 정부가 사유지였던 세 개의 섬을 국유화하면서 중일 간의 영유권 갈등은 더욱 고조되었습니다. 중국 어선과 일본 순시선의 충돌로 이미 한 차례 대립각을 세웠던 양국. 국유화는 대치전선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습니다. 일본의 국유화가 결정되자 홍콩의 시위대가 센가쿠 열도에 상륙해 시위를 벌이는 등 중국의 거센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분쟁의 씨앗을 품은 회색의 바다를 더 많이, 더 빠르게 선점해 해양 영토를 확장하려는 일본. 그 속에는 대국을 향한 일본의 야욕이 숨어 있습니다. 현재 일본은 해양 영토만으로는 세계의 10위권에 들어간다. 굉장히 큰 나라가 일본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일본이 영토가 큰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해양 영토를 주장함으로 인해서 일본은 대국이다라고 선정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절대적인 동맹국인 일본. 하지만 변하는 해양 패권 질서 속에 언제까지고 미국의 그늘 아래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이미 인지했습니다. 일본은
미중 해양 패권 경쟁의 틈새에서 군사력 확보의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で日本はご存知のように憲法で軍隊を持つことはできません。だけどもし米軍がグアムの方に引き上げたら、今度は日本が単独で日本の防衛を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中国の進出に対処できるように、まず憲法を改正して、自衛隊を軍隊にして、それから自衛隊員の数や防衛予算を大幅に増やして、兵器も十分に確保しなければ、持たなければならなくなります。 군사력 확보를 통해 제국의 부활을 꿈꾸는 것일까요? 이웃한 모든 국가들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일본.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불안한 해양 질서를 바라보는 일본의 속마음은 무엇일까요? 일본이 살아남기 위한 일종의 냉전 전략을 하고 있다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부상하는 것이 충격파가 일본에 끼치는 것과 미국에 끼치는 것은 그 파장이 완전히 다릅니다. 미국은 아직까지 시간이 있어요. 여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어떻게 대응할까 판단하는데 일본은 이미 졌단 말이에요. 이미 꺾였단 말이에요. 꺾였는데 다시 일어나고자 하니 혼자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미국의 보호 아래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이 주변 중에 가장 냉전으로 돌아가고 싶고 미국하고 지금 상황에서 미국을 이용해서 적어도 중국으로부터 자기를 방어할 수 있을 정도의 군사력을 키우겠다는 것이 일본의 보관인데요. 우리로 보면 사실 우리한테는 일본의 냉전 전략이 우리의 냉전이나 분단을 고착화하고 격화시키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결국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북방 한계선 바로 아래에 위치한 섬 연평도. 서해를 사이에 두고 중국과 마주하고 있는 섬입니다. 이곳에서 태어나 바다를 평생 삶의 터전으로 살아온 박태원 씨는 연평도 앞바다의 변화를 직접 목격했습니다. 황금오장으로 불릴 정도로 어족 자원이 풍부했던 연평도 앞바다. 지금은 한창 새우잡이 철이지만 이른 새벽부터 늦은 오후까지 조업을 해도 어획량은 예전만 못합니다. 지금 한 30% 정도 감소했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뭐 중국 어선들이 우리 육안으로 보이기 시작한 게 93년도부터 우리 어장 주변에서 조업을 활동해왔기 때문에 그 시기로부터 거의 뭐 30년이 넘었으니까. 시시때때로 연평도 앞바다의 모습을 드러낸다는 중국 어선들. 불법 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을 마주하는 일도 이젠 일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서쪽 서남방 어장에 조업을 내려갔다가 병어잡이 내려갔다가 도망을 왔으니까 뭐 수백 척이 밀고 올라오는 바람에 그냥 조업을 못하고 그냥 도망온 적이 있었어요. 지난해 서해에서 납포되거나 퇴고 조치된 중국 어선만 4,400여 척에 달합니다. 민간 차원의 불법 조업을 지속하는 것은 물론이고 작년에는 10회에 걸쳐 우리 관할 구역에서 해군 대잠수함 훈련까지 시행했습니다. 서해 바다를 자신들의 영역으로 확보하려는 중국의 움직임은 점점 더 과감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1월 말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중국 해경법이 통과되었습니다. 통과된 해경법은 관할 해역에 진입한 외국 선박에 대해 해경이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관할 해역의 범위가 중국의 일방적인 기준이라는 겁니다. 중국이 그동안 보여줬던 이 법적 근거를 갖는 것과 안 갖는 것의 차이는 분명히 서해에서도 어떤 전환이 있을 것이다. 만약에 중국 해경법이 조금 공격적인 근거 조항으로 활용이 된다면
자국민의 활동을 보호하긴 조치로서 좀 세력의 확대 그리고 활동 공간의 확대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법 집행 세력과 충분히 이 충돌 가능한 이 여건이 과거보다는 더 확대될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충남 서해 최서단에 자리한 격렬 비열도. 총 3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격비도는 우리나라 영해의 폭을 결정하는 기점이 되는 곳입니다. 이곳 역시 수산 자원이 풍부해 불법 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과 우리 해경의 충돌이 잦은 해역입니다. 또한 서해 끝에 있는 섬인데다 중국 산동반도와는 단 260여 킬로미터 떨어져 있어 중국과의 분쟁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손꼽히기도 합니다. 충남도와 정부는 격비도 주변 해역에 확실한 색을 입혀나가고 있습니다. 해수부 소유인 북격비도에는 국가 주요 시설물인 통합 기준점을 설치했고 세 섬 중 한 곳을 국가관리 연안항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본격 추진됩니다. 지난 2014년 중국인이 섬을 매입하려 한다는 소문이 돈 이후에는 외국인에 대한 거래를 제한했습니다. 모든 도서일 필요는 없고 체육학에 있는 해양 관할권이라든지 해양 활동 거점으로 될 수 있는 이 지역에 대해서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거래 허가제로 조금 전환시키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해서 그 당시에 한 8개 정도의 무인도 영해 기점을 중심으로 해서 외국인에 대해서는 토지 허가 거래제로 저희들이 전환시킨 바가 있습니다. 국방 안전 목적 그리고 그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어민들의 이 보급 지원, 활동 지원 형태로 해서 아마 공적 거점 형태의 새로운 이 관리 방식의 전환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세계의 해양 패권 지도가 새롭게 그려지고 있는 상황. 미국은 그 도전에 정면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지난 2월 15일 미국 7함대 사령부는 항행의 자유 작전을 실시했습니다. 항행의 자유는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해양 질서의 상징입니다. 이를 통해 미국 중심의 진영을 확고히 하고 국제 질서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Freedom of navigation is very important. First, as a principle that says that you as an individual, as a country, have the freedom to navigate either by air, by sea, without being threatened or impeded, if you will, by others. It's an important principle that underlies international law and the rules and norms that have helped keep the prosperity and security of the United States and many countries now for over 7 decades. 국제법을 내세워 자신에게 유리한 진영을 구축하려는 것은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南海的航行与飞越自由呢，不存在任何问题。中国一贯尊重各国依据国际法在南海享有的航行与飞越自由，但反对任何国家以航行自由为名，危害中方主权和安全，破坏地区和平安宁。美国频繁派舰机进入南海活动，炫耀武力，不利于地区的和平与稳定。 군사력 증강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으며 해군을 현대화하고 있는 중국. 중국은 해군력을 앞세워 미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힘의 균형을 흔들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의 보고서에는 중국의 해군력 증강에 대한 우려가 담겨 있습니다. 지난 20년간의 미중 해군 군함수 비교. 미 해군 군함수는 거의 제자리 숫자인데 반해 중국은 지난 5년 사이 군함 숫자를 무려 100척 넘게 늘렸습니다. 이미 그 숫자 면에서는 미국을 앞섰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중국의 해군 능력이 미국을 능가할 수도 있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중국이 미국에 비해서 좀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해볼 만하다는 게 미국은 미 해군력이 각 함대에 분산돼 있잖아요.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중국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은 동아시아에서 남중국에서 두 국가 해군 간에 어떤 분쟁이 발생한다면은 좀 미국이 불리할 수도 있죠. 미중 관계는 투키디데스의 함정에 비유되고는 합니다. 국제 질서를 주도해온 기존 패권 국가와 빠르게 부상하는 신흥 강대국은 결국 부딪힐 수밖에 없고, 이는 피할 수 없는 전쟁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So the distinction about a Thucydidean rival is that as its power grows, it is tipping the seesaw of power in its favor, that it's tipping the tectonics of the balance of power. So that will happen, or that is happening, whether China becomes the predominant naval force in the South China Sea or not. 미국이 자신들의 적수로 떠오른 중국을 견제하는 사이, 미중의 그늘 밖에서는 해양을 둘러싸고 다양하고 복잡한 전선이 형성되었습니다. 세계의 안보를 책임지던 미국은 이제 더 많은 부담감을 안게 되었습니다. 지난 2017년 있었던 미 이지스함과 컨테이너선의 충돌 사고. 이 사고로 이지스함 선체가 크게 파손되고 승조원 7명이 사망했습니다. 무적의 전함으로 불리는 이지스함. 고성능 레이더를 탑재하고도 대형 컨테이너선과의 충돌을 피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지난 2017년 한 해 동안 태평양 해상에서 총 4건의 이지스함 사고가 있었습니다. 유례 없이 잦은 사고였습니다. 사고와 관련한 미 해군 보고서. 사고의 원인으로 병사들의 피로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동시다발적인 해양 분쟁으로 미국의 절대적인 영향력에 틈이 생겼습니다. 중국은 벌어진 틈에 개입해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려 하고 있습니다. That radically changes everything because now, there are Chinese missiles closer to the Philippines than the US. How can the US defend an ally when there is a Chinese Navy base 100 miles from that ally shore and the closest US forces are in Okinawa or in Guam? 국가 대 국가 간의 분쟁이 펼쳐지고 있는 바다. 각각의 국가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양상의 대치 국면 속에서 살아남을 실마리를 찾아야 합니다. 이런 어떤 그 도전과 차단의 그 구조로 대치 전선이 형성되는 신냉전적인 구조와 장기적인 구도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3의 섹터가 존재합니다. 미중은 그렇게 대치 전선을 걷는 구조로 가지만 동아시아 국가들은 왜 우리가 강대국의 각기 진영 논리에 들어가야 되느냐, 이런 어떤 그 자기 성찰, 자기 스스로에 대한 물음이 존재하는 게 동아시아 국가들의 현재 정서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미중의 갈등을 핵심축으로 하되 그것을 둘러싼 동아시아 제국가들의 어떤 그 다양한 입장들이 서로 얽혀버리면서 다소 복잡한 사정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각자의 방식으로 해양에서의 힘을 키워온 미국과 중국. 해양을 둘러싼 미중 패권 갈등 속에 우리 주변국들은 나름의 패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선택을 강요받을 것이냐, 상황을 주도할 것이냐.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은 여전히 녹록치 않습니다. Korea has an increasingly close economic relationship with China. It, for obvious reasons, doesn't want to give that up, but it is a U.S. ally. In more ways than not, Korea shares the U.S. and European and ASEAN view of international law and China'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law. 认为可能中国增加海洋力量会对中国呢，会对韩国呢，产生一些威胁，这个是我认为是不会的，甚至对一些就是防空识别区，如何在重叠区域内加强沟通，来形成一些制度性的做法，那么这样呢，我想对中韩两国关系的改善，就会产生积极的作用。 마라도에서 서남쪽으로 149km 떨어져 있는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2003년에 건설된 우리나라 최초의 해양과학기지입니다. 기지 곳곳에 설치된 최첨단 관측 장비를 통해 해양과 기상에 관한 다양한 관측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어도는 섬이 아니라 바다 아래에 있는 수중 암초입니다. 과학기지 또한 수심 5m 아래에 있는 암초 위에 세워진 철제 구조물입니다. 이전까지 항로 표지 부표로 겨우 위치만 표시해두었던 이어도. 지난 1995년부터 4년간의 수중 탐사 등을 거친 후에 과학기지를 구축했습니다. 수면 아래에 있는 암초 위에 어렵게 해양과학기지를 세운 이유가 있습니다. 이어도의 지정학적 위치 때문입니다. 이어도는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의 가운데 수역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중일 양국은 이어도에 끊임없는 관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중국은 동중국해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 이어도 상공을 자국의 방공식별구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일본도 이미 이어도를 방공식별구역에 포함시켰습니다. 우리 정부도 방공식별구역을 이어도를 포함하는 수역으로 확장하면서 이어도 인근은 한중일 3개국의 방공식별구역이 겹치는 민감한 지역이 되었습니다. 이 패권이라는 시각에서 보면 이어도는 이제 뭐 우리 동해, 북극해, 그다음에 동중국해, 남중국해까지 연동이 되는 지역회와 지역회를 연결해주는 핵심 통학로이면서 굉장히 중요한 군사활동 지역이라는 점에서 해석이 이제 틀이 달라져야 되는 것이죠. 중국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활동이 강화돼야 되는 것이고, 중국의 이 활동 확대가 부담스러운 일본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또 방어를 해줄 수 있는 전선이 형성될 수밖에 없는 지역. 이게 또 최근 몇 년 동안 앞으로도 좀 더 좀 민감하게 변화될 지역으로 저희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도 해양과학기지에서 관측되는 정보들은 해양조사원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이어도 기지 실시간 영상이고요. 지금 여기가 옥상에 저희는 루프데크라고 부르는데 그쪽 부분을 비치는 영상, 좀 상징적인 영상입니다. 해양 영토에 대한 우리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조성된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이는 단순한 기지 조성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아주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자리를 잡고 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얼마만큼 오랫동안 주권 활동을 더 강력하게 많이 해왔느냐가 어떤 나라의 해역이다라는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이 되기 때문에 기지를 세웠다는 것은 앞으로 향후 이제 해양 주권이나 이런 부분들 확립하고 좀 더 강화하기 위한 초석이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시적인 해양 분쟁의 시대. 지금 우리는 회색의 바다 위에 있습니다.
이제 해양 전략은 선택의 영역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회색의 바다를 우리 스스로 채색해 나아가야 할 시간입니다. 지금 우리가 미중 대결을 할 때는 항상 우리가 그런 게 하나의 선입관 같은 버릇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누가 이길 것인가. 미국이 중국을 제압해서 다시 못 따라오게 할 거냐. 과거에 일본이나 소련처럼 했던 것처럼. 아니면 중국은 그때와는 달리 중국은 미국을 초월할 것인가. 우리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승부가 쉽게 안 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의 미중은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누가 상대방을 완전히 제압하지 못하는 상태가 저는 수십 년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작게는 피해자가 안 되는 것이고요. 크게는 우리가 동북아 전체의 질서를 지킬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저는 국운 상승의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